요즘 캔슬 문화라는 말 정말 많이 듣죠. 그런데 이게 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위한 꼭 필요한 목소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현대판 마녀 사냥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캔슬 문화의 두 얼굴, 정의와 집단 린치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에요. 사회 정의를 위한 행동일까? 아니면 위험한 집단 린치일까? 이 양 극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캔슬 문화라는 단어 자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캔슬 문화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 논장에 뛰어들기 전에 우리 모두가 같은 그림을 보고 시작해야 하니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요,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문제가 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대중들이 너 아웃 하면서 등을 돌리고 제품을 안 사고 그 사람을 배척하는 거예요. 일종의 현대적인 공개 망신주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소셜 미디어를 타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캔슬 문화의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이걸 정의를 위한 행동으로 보는 시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어떻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말이죠.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그거 아니지? 하고 책임을 묻게 한다는 거죠.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이에요. 결국 이걸 통해서 사회의 잘못된 걸 바로잡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목소리 없는 자들을 위한 확산기. 전통적인 권력이나 법이 해결해주지 못할 때 대중이 직접 나서서 책임을 묻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죠. 이제 그 서늘한 반대편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정의로운 행동이 어떻게 위험한 집단 심리로 돌변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보세요. 원래 이상은 책임을 묻는 거였는데 이게 한번 잘못되면 재기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응징이 되어버려요. 또 차분하게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은 생략되고 그냥 분노에 휩쓸린 성급한 판단만 남게 되죠. 깊이 있는 토론은 사라지고 그냥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는 걸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 가장 무서운 건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끔찍한 온라인 괴롭힘, 즉 사이버 불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온라인상의 분노가 가진 속도와 규모는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과도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 사실관계를 따져볼 시간도 변호할 기회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군중 심리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네, 그럼 이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이 어떻게 캔슬 문화라는 하나의 현상 안에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자,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두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명확해집니다. 자, 왼쪽 정의의 관점에서 목표는 뭐죠? 책임을 묻고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군중 심리로 넘어가면 목표가 처벌과 망신주기가 되어버려요. 사용하는 도구도 달라지죠? 한쪽은 집단적인 목소리인데 다른 한쪽은 온라인상의 분노와 괴롭힘이 됩니다. 결과도 극과 극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두가 눈치 보게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걸 움직이는 힘, 그 동력이 공정함을 향한 열망이냐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는 압박이냐, 이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누구는 정의구현이라고 하고 누구는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고요? 바로 집단 심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복잡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바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자신의 책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일단 멈춤.
뭔가를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기 전에 이게 진짜 사실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둘째, 전체 맥락 보기. 자극적인 한두 문장만 보지 말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체 이야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군중 심리에 저항하기. 다들 화낸다고 같이 화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원칙에 맞는 일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넷째, 성장의 여지 남겨두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악의적인 의도인지 아니면 그냥 실수인지 구분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는 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행동, 그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디지털 세상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온라인 광장을 만드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르는 좋아요 하나, 쓰고 있는 댓글 하나가 벽돌이 되어서 거대한 광장을 만들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의 광장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